자, 그 다음에 결격 사유 15번. 등록 후 결격 사유자를 모두 고른 것은 몇 개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형법상 사기죄로 3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아요. 결격이요? 아니에요. 왜? 벌금은 오로지 어느 법? 그래서 아니고 결격사유 있는 자를 고르라 그랬죠? 니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개공이 법인 업무정지 처분 당시의 사원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경우에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결격이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사유 발생 당시. 사유 발생 당시의 임원 사원이 결격. 처분 당시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정직죄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자. 결격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개시 심판이 떨어져야 돼, 안 떨어져야 돼? 떨어져야 돼. 이건 요건이에요, 요건. 이거에 따라서 바로 결격된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고용인 업무상 행위로 양불 규정 동안에 양불 규정에 의해서 개공이 1,000만 원 벌금 받으면 결격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양불 규정 때문에 300만 원 이상 받아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주택법 위반 후 징역 3년을 받고 2년 복역 후 가석방돼서 3년. 가석방은 항상 자녀형기 플러스 3년. 딱 머릿속에 넣어. 자녀형기 플러스 3년. 그럼 몇 년 지나야 돼? 3년. 아직 1년 남았죠? 결격. 자, 6개월 후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그럼 6개월간 결격이죠? 2주일 만에 폐업했고 3개월이 경과했다. 그럼 3개월 반이 경과했다는 소리죠? 결격 벗어났어요? 안 벗어났어요? 안 벗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2개. 미음, 비읍 몇 개? 2개. 2개는 결격. 자, 되게 쉽죠? 자, 그 다음에 16번 분사무소 몇 가지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분사무소도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자, 분사무소 설치 요건. 설치 요건은 자, 세 가지가 있어요. 1번, 2번, 3번. 자, 설치 요건은 일단 종로구에다가 주된 사무소를 뒀다 가정을 해봐. 그럼 여기는 분사무소 설치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여기는 서북구. 분사무소 설치했는데 몇 개만? 한 개만. 여기는 아산시. 분사무소 낼 수 있어요? 몇 개만? 한 개. 그러면 맨 위에는 어디입니까? 아니, 여기는 어느 지역이야? 강남. 그렇지. 뭐 답이 있겠어요? 아무거나 대답하면 되지. 그러면 주된 사무소가 없는 시군구마다 몇 개? 그러면 여기 책임자는 자격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공인중개사야 돼. 근데 법인 그러면 항상 따라붙는 게 특수법이죠? 지역농협은 분사무소 낼 수 있죠? 그러면 똑같이 하나만 둬야 돼요? 특수법인도 똑같이 주된 사무소 없는 곳이 하나만 둬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적용됩니다. 하나만 둬야 돼. 근데 3번 요건. 특수법인 책임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야 된다. 이것만 차이. 됐어요? 그러면 분사무소는 법인만이 가능하죠. A 법인 개공이 잘 보세요. 자, 주사무소는 어디다 뒀어요? 종로구. 종로구청장에 있죠? 그럼 분사무소는 어디다 설치하려고 해요? 서북구. 그러면 신고는 어디로 가야 돼? 종로구로 가. 주된 사무소. 그럼 설치 신고할 때 그냥 갑니까? 구비서류 제출해야 돼. 구비서류. 자, 머리 굴려봐. 분사무소 책임자의 자격증 사본 제출해요? 자격증은 확인. 등기부도 확인. 다 똑같아. 대신 이제 여기 무슨 교육? 실무교육 서류증. 그 다음 보증 설정 증명서류. 1억 이상 추가. 그럼 아까도 공부했지만 분사무소는 신고하기 전에 미리 보험 드려야 되죠? 그러니까 보증 설정 증명서를 제출해. 보험은 분사무소 설치 신고 전까지 들어야 돼. 근데 처음에 법인이 등록할 때는 보험 들어 안 들어? 나중에 들어. 그러니까 구비서류가 없어. 그 다음에 사무실하고 증명서류. 그러면 신고할 때 그냥 갑니까? 수수료 납부해야 돼. 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가정한 수수료 납부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시군구 조례입니까? 시도 조례. 시군구. 그럼 이제 서울시나 충남은 아니죠?
그죠? 그러면 종로구냐, 천안시냐, 서북구냐 문제인데 어디다 해야 돼? 종로구. 주된 사무소 시공구로. 무슨 사무소? 주된 사무소. 됐어요? 그러면 신고 들어가면 뭘 줘? 신고 필증. 처리기한이 며칠? 처리기한이 7일입니다. 처리기한이 7일이고 그러면 서북구청장은 자기 지역에 사무소 설치되는 거 모르죠?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 언제까지? 지체 없이. 언제까지 통보? 지체 없이. 그러면 지체 없이 통보를 해주게 돼 있어요.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신고 필증 서북구에다가 게시해야 되죠? 원본 게시 4번. 원본. 여기는 신고 필증 게시하고 여기는 법인 등록증 게시합니다. 다 원본이에요. 근데 자고 일어난 게 누가 가져가 버렸네. 분실했다는 소리죠? 그럼 재발급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그러면 종로구청장이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왜? 돈 들어오니까. 자, 스스로. 여기까지 됐어요? 이제 종합 끝났고, 몇 가지 더 할게요. 분사무소도 계약서 쓸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다가 인장 등록해야 돼?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만 휴업하거나 폐업할 수 있어, 없어? 휴폐업은 어디다 해야 돼? 주된 사무소. 그럼 분사무소만 업무정지 받을 수 있어, 없어? 누가 업무정지 내려? 주된 사무소. 여기서 업무정지 내려. 근데 분사무소 감독은 누가 해? 둘 다. 감독은 서북구청장도 하고 종로구청장도. 아까 분사무소 시장구청장 포함이라고 했죠? 감독은 둘 다 가능해.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하나 더. 분사무소를 서북구에서 시로, 아산시로, 인근 아산시로 가볼게요. 아산시로 이전에. 그럼 주된 사무소는 움직이고 있어요, 안 움직였어? 그러면 이게 이전 신고는 어디로 가야 돼? 주된 사무소. 며칠이네? 10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신고필증 기재사항 바꿔서 무슨 교부? 재교부. 그러면 양쪽에다 통보해 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한쪽에만 합니까? 양쪽에? 양쪽에. 언제까지? 지체 없이. 그 말이구나. 지체 없이. 지체 없이. 됐어요? 끝났어요. 자, 그러면 문제 먼건 접근. 자, 16번 옳은 걸 골라라.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할 때는 책임자 자격증 사본 첨부합니까? 자격증은 제출이다. 확인. 2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기재사항 변경으로 인하여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는 신고필증 첨부해요? 자, 분실했을 때 재발급은 신고필증 첨부해서 재교부 안 쳐? 없으니까. 근데 뭘 바꾸기 위해서? 기재사항. 그럼 첨부해서 재교부. 맞는 말이지. 2번이 정답. 3번. 분사무소 설치되면 분사무소 소재지 시도가 분사무소 업무지역이요? 전국이요? 전국. 됐어요? 그 다음에 관할구역 내에서 분사무소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변경사항 기재해서 교부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밖으로 갈 때는 무조건 재교부. 됐어요? 내는 재교부가 원칙. 기존 신고필증이 기재해서 바꿀 수도 있죠. 교부할 수가 있다. 하야 한다가 틀렸고. 자, 법인 개공이 분사무소 설치할 때는 분사무소 소유지 시장구소 시청 내 신고해야 돼요. 주된 사무소. 주된 사무소. 그 말이야. 그 다음에 17번. 사례형이죠. 17번은 잘 봐보세요. 그 문제가 법인의 주사무소 대표자 갑 임원, 자격증 있는 임원 을, 없는 임원 병, 소공 정. 자, 그래 봐. 그러면 자, 갑하고 을, 병이요. 근데 여기는 대표자고, 여기는 자격증 있고, 여기는 자격증 없고, 그리고 소공이 정입니다. 문제가 이렇게 구성됐죠? 위에 세 사람은 임원이고, 정은 직원이에요. 이해됐어요? 틀린 것을 골라라. 잘 보세요. 등록을 한 법인의 주사무소에는 갑, 을, 정. 갑, 을, 정. 셋 다 자격증 게시해야 된다. 맞습니까? 예. 맞고. 자, 갑을 병은, 갑, 을, 병은 셋 다 등록 신청 이전 1년 이내 시도시가 실시하는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 맞아요? 네. 임원사원 전원이 받게 돼 있죠? 원래 정도 실무교육 받죠? 근데 이거 틀린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등록 신청만 물었으니까.
아, 소공은 고용신고에 전에 받으면 되잖아요. 아,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니까 등록 신청을 물었으니까 이게 틀렸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정도 물론 받기는 받는데 이건 고용신고일 전. 이분들은 등록 신청일 전. 됐어요? 자, 3번. 갑이 중개 업무는, 갑은 대표자죠? 의무고, 정은, 을도 소공이에요, 소공. 자격증이 있는 임원도 소공이라고. 그러면 정은 업무를, 중개 업무를 할 수 있다. 맞죠? 법인 사무소 명칭에는 공인중개사무소 등록증자를 써야 되죠? 그럼 5개 광고물에 설정한 등록증에 표기된 누구 성명? 대표자, 갑의 성명. 맞습니다. 분사무소는 책임자 성명이고, 법인은 누구 성명? 대표자. 그래서 맞아. 5번. 중개범위 업무정지를 받은 경우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 갑을 정은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않으면 중개업을 할 수 있다. 맞아요? 아까 뭐라 했어요? 사유 발생 당시의 임원 사업만 결격이라 그랬죠? 그러면 직원에까지는 미쳐 안 미쳐? 안 미쳐. 그러니까 갑을 병은 맞고 정은 종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정은 고용인이잖아요. 정은 직원이잖아. 고용인은 업무정지 효력에 미치지 않아. 아까 결격사유 할 때 사유 발생 당시 임원 사업만 결격. 정은 직원이니까 결격사유, 즉 업무정지 효력에 미치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정 때문에 틀렸어. 정은 할 수 있어. 됐어요? 아, 쉽다. 자, 18번 사무소 이전 타당한 것을 골라라. 자, 보세요. 사무소를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하고자 할 때는 신규로 개설 등록을 해야 됩니까? 사무소 이전 신고하면 돼. 이전 신고. 이 사무소 이전이 무조건 이전 신고예요. 밖으로 가든 안으로 가든 옆으로 가든 뒤로 가든. 됐어요? 사무소 이전은 무조건 이전 신고. 폐업도 안 했는데 신규 등록하면 이중 등록이지. 그렇잖아요? 근데 이 지문이 의외로 자주 틀려, 선생님들이. 이전 신고. 내든 밖으로 가든 다 이전 신고. 2번. 법인의 분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서 이전하고자 했죠? 그럼 분사무소 시장구소 구청장에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까? 주된 사무소. 주된 사무소. 신고를 받은 이전의 등록관청은 종전 등록관청에 서류 송부할 것을 요청을 해야 된다. 이 경우 등록관 7일 이내 송부? 서류 송부는 언제까지? 지체 없이. 서류 송부는 언제까지? 지체 없이. 7일 틀렸고. 자, 사무 경우 송부 서류는 등록대장, 개설 등록 신청 서류, 최근 1년간 행정 처분 서류 및 처분 절차 지금 관련 서류 맞습니까? 네. 이게 정답. 근데 이 송부 서류는 등록증이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맞고. 그다음에 부칙 6조 2항 개공은 업무정지 기간이면 사무소 이전 신고할 수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부칙 6조 2항도 사무소 이전 신고를 할 수가 있다. 이해됐어요? 자, 쉬워요? 어려워요? 자, 19번 법인 개공. 무슨 개공? 법인 개공. 겸업 범위. 자, 법인 개공은 원칙적으로 중개업만 하되 예외적으로 겸업할 수 있는 업종이 있어요? 없어요? 몇 가지? 근데 6가지가 실질적으로 시험에 자주 나오죠?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인 개공하고 중개인은 겸업이 자유롭습니까? 자유롭잖아요. 자유로워요. 겸업도 무조건 시험 나와. 근데 예외적으로 겸업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 없어요? 어떤 경우? 다른 법률로 뭐가 있을 때? 규정이 있을 때. 이런 것은 겸업이에요. 근데 원칙과 이가 정반대예요. 근데 이제 겸업 6가지. 이거 틀리기 쉬운 것만 내가 다 넣어놨어. 봐봐. 바로 문제 들어갈게요. 농업용 창고시설 관리업은 겸업 범위에 들어가? 뭔만 들어가? 주택하고 상업용하고 주택이야. 틀렸고. 또 임대업을 한다 그랬어요. 임대 관리 등 관리 대행을 한다 그랬어요. 관리 대행. 그래서 이제 기억 틀렸고. 니은은 토지 분양 대행 겸업해? 이것도 상가하고 뭔만? 주택. 토지는 안 돼. 틀렸고. 자, 공인중개사 수험 준비시험. 여러분들에게 창업을 위한 경영기법 제공 맞아? 오로지 누구? 개고. 사장들. 예비 사장은 안 돼.
그래서 안 되고 이거 틀렸고. 그러면 도배이사업체 운영해? 알선을 하는 것이 틀렸고. 자, 부동산 개발업을 해? 개발에 관한 뭐다? 상담을 하는 거지. 개발을 하는. 그러면 상가하고 주택은 맞는데 임대업이라 그랬어요? 임대관리등 관리대행이라 그랬어요? 대행. 임대사업 틀렸어. 개인들은 할 수 있어. 개인들은 왜 할 수 있어요? 겸업이? 자유로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법인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임대관리등 관리대행을 하는 것이지 임대업 못해. 자, 개공 일반을 대상으로 컨설팅 동안은 컨설팅은 상담을 말합니다. 그러면 상담은 개공을 대상으로도 할 수 있고 일반인을 대상으로도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이게 맞았어요. 이건 정답이고. 그 다음에 경공매 알선 대리는 법인이 할 수 있죠? 하고 상가 주택은 맞는데 분양 대행을 하지 분양업은 해 못해? 못해. 분양업 때문에 들었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건 몇 개? 2개. 됐어요? 그럼 이제 그 추가로 더 공부할게요. 그러면 지금 몇 가지? 6가지 했잖아요. 그러면 이 겸업 6가지는 공인 중개사인 개공은 6가지 다 겸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중개인은? 어떤 것만? 중개인은 5가지만. 5가지만 겸업할 수 있지 경공매는 한다 못한다? 못한다. 또 하나 6번이 경공매요. 다 보이잖아요 이제. 그죠? 경공매 보여? 네, 다 보여. 자, 그러면 이 6가지 겸업업종은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해야 안 해요? 합의한 보수가 규정됩니다. 합의만 이루어지면 얼마든지 받아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슨 하나? 그러면 이 6가지는 중개보수 규정은 적용되지 않죠? 그러면 특수법인은 이 6가지 해? 지역농협은 농지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그럼 겸업할 수 없다고 해석을 해야 돼요. 마지막 하나만 하면 거의 다 끝나네. 입안하면. 이 속에 감정평가가 없죠? 아, 그렇잖아요. 6가지 입안해서 법인이 하다 걸리면. 임치. 시험 자주 나와. 임치는 다 업무정지도 될 수 있죠? 임치. 뭔지? 임치. 그러면 완벽해. 이제 부족한 것은 문제 풀면서 들어가 볼게요. 20번 옳은 걸 골라라. 중개법인은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 대행을 할 수가 없다. 없어? 있어? 있어. 없다 틀렸고. 중개인은 경공매 알선을 할 수 있어? 있다가 틀렸어. 없고. 중개인은 이거 못 한다 그랬잖아요. 있다가 틀렸고. 그럼 지역농협은 특수법인이잖아요. 개공을 대상으로 경영기법 경영조회 할 수 있어? 없어. 특수법인 이거 못해.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상업용 건축물 임대관리 관리 등 할 수 없어요? 있어요? 있어. 있고. 중개인도 임대관리 등 관리 등 할 수 있어요? 없어? 있어? 있어. 경공은 빼고 다 하니까. 그래서 5번이 정답. 그래서 이제 겸업도 문제 맞췄어. 근데 뭐 하나씩 다 맞춰가네. 이제 고용인 들어갑니다. 고용인도 꼭 한 문제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옵니다. 그럼 고용인은 뭘 공부해야 돼? 공통점하고 또 차이점. 고용인이 뭐요? 소공하고 중개보조원이잖아요. 공통점하고 차이점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책임. 고용인들이 잘못했을 때 개공이 어떤 책임을 지느냐? 민사책임, 행정책임, 형사책임. 그렇죠? 근데 이제 공통점 차이점은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문제 풀면서 설명 안 하고 들어갈 거고 책임만 문제 풀면서 또 설명해 볼게요. 자, 21번 보세요. 소공하고 보존을 비교한 것이다. 공통점이 아닌 걸 골라라. 그러면 공통점이 아닌 걸 골라라. 뭘 골라는 거예요? 차이점. 차이점 골라내라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 거래계약서 확인설명 서명 및 날인은 누구에게만? 소공만. 이거 하나 답이네. 자, 고용관계 종료 시 등록관청의 신고는 공통이죠? 공통. 고용신고 종료 둘 다 해야 돼. 그 다음에 인장등록은? 이거 차이점이네. 소공, 동그라미. 인원수 제한 없이 고용할 수 있다.
둘 다. 품위 유지 신의성실 공정중개. 소공만. 보조는 술 먹고 비틀거려도 된다고 했어요. 소공만. 자, 연수교육은 소공. 자격지수 정지도 소공. 실무교육도 소공. 보조는 직무교육이니까. 그 다음에 이중 소속 금지는 둘 다. 그러면 차이점 쉬어봐. 몇 개? 잘못 쉬어갖고 틀려. 그쵸? 여섯 개? 여섯 개. 여섯 개? 그럼 몇 번 정답? 5번. 또 여섯 개 골라놓고 6번 찍고 나오면 안 돼. 또 잘 못 쉬어가지고 틀려. 쉬는데 고생한다, 지금.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2번 이제 책임, 이게 이제 중요한데, 사례형이잖아요. 직원이 잘못 사고 쳐버리면 개공은 민사 책임, 행정 책임, 형사 책임, 세 가지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문제 풀면서 설명할게요. 공인중개사인 개공 갑은 자신의 소공, 의리, 토지 매매 중개를 관해서 매수의 미합정 개발 유포가 조작해서 가격 조작 동그라미 거짓말했다는 소리예요. 2천만 원 손해. 자, 그럼 그대로 그려드릴게요. 갑이 누구라고 나왔어요? 개공. 의리 누구라고 나왔어요? 소공. 자, 이 사람이 의뢰인에게 가격을 조작했다 이 말은 거짓된 은행을 했다. 거짓된 은행은 금지행위죠? 그럼 벌칙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 그래야지 문제 풀려. 그럼 손해가 얼마 발생했어요? 2천만 원 발생을 했다.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책임? 민사 책임은 손해배상, 행정 책임, 형사 책임 셋 다 생각하라 그랬죠? 그럼 이제 거짓된 은행은 금지행위니까 임의적 등록 취소. 임치는 전부 다 뭐가 돼? 업무정지. 개공은 그러고 소공은 자격 정지 사유가 들어간다. 소공은 자격 정지. 그럼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1년. 징역 벌금 들어갑니다. 이건 징역이고 벌금이에요. 1년 이하 징역. 그러면 이거 머릿속에 안 뜨면 이제 문제는 풀 수가 없는 거고 일단 벌칙이 떼야 되고 그러면 이제 민사 책임부터 들어갈게요. 민사 책임은 돈으로 배상한 거죠? 자, 그러면 7번 보세요. 다 했으니까 어려운 거 없어. 정리만 하면 돼. 이 사람은 직접 소공에게 2천만 원 청구할 수 있어? 가능하죠? 이 사람 행위는 개공이니까 개공에게 2천만 원 청구할 수 있어? 없어? 둘은 연대 책임 관계죠? 무슨 연대? 그럼 을 때문에 개공이 지는 것은 과실, 무과실? 감독상, 무과실. 됐죠? 그럼 만약에 개공이 배상을 해주면 직원에게, 소공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 있어? 없어? 구상권 행사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개공은 또 보험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그럼 보험회사에다가 직접 2천만 원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리고 개공, 직원 다 가능해요. 됐어요?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배상을 해주면 보험회사는 누구에게? 개공에게 구상 들어가. 그럼 직접 직원에게 구상한다. 이 질문 맞아 틀려?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예, 좋아. 민사책임 끝. 그럼 행정책임 뭐요? 이걸 행정책임이라고 이거예요. 잘 보세요. 행정책임은 여기다 적을게요. 자, 서공에게는 무슨 정지? 자격 정지가 내려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를 고용한 개공은 잘못이 없더라도 거짓말 때문에 등록이 취소될 수가 있다. 왜? 임치니까. 됐어요? 누구 때문에 등록 취소될 수 있어요? 소공 때문에. 이게 행정 책임이고. 형사 책임은 징역 벌금이죠. 그러면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그럼 소공에게도 징역 또는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어? 없어? 그러면 그를 고용한 개공은 잘못이 없더라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가 있다? 없다? 1,000만 원. 선고될 수도 있고 감독 잘하면 벌금형이 선고돼? 안 돼? 안 돼. 됐어요? 그러면 직원 때문에 300만 원 벌금 받아도 결격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결격 때문에 등록 취소 문제는 발생하지? 벌금 때문에 취소되지 않아. 근데 행정 책임 때문에 취소될 수는 있어요. 이게 이 세 가지를 다 생각하고 접근을 해야 돼. 자, 끝났어요. 세 가지 책임 다 끝났어요. 끝났죠? 그럼 문제 뭔 끝? 접근. 자, 틀린 걸 골라라. 1번. 매수 의뢰인은 각과 의뢰대에서 선택적. 갑하고 의뢰대에서 선택적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맞죠? 2번.
갑이 배상을 했어. 갑이 2천 배상해주면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맞고. 그 다음에 갑이 직원 때문에 300만 원 벌금 받아도 결격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게 등록이 취소돼 안 돼? 안 돼. 이게 정답. 4번. 갑은 의무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당한 주의 감독을 다하면 감독 잘하면 벌금형이 선고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맞고. 자, 갑은 몇만 원? 1,000만 원. 무슨 규정에 의해서? 양벌비. 그럼 을은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1년. 왜? 거짓말한 것 자체가 1년하고 1년이니까. 맞았죠? 예, 그래서 이제 3번이 정답. 그래서 고용의 문제 파트가 나오면 그냥 맞춰만 주면 돼. 됐죠? 먼저 맞춰. 봐. 점수가 팍팍 올라가잖아요. 됐어요? 중개사법 마지막 정리 잘해도 올라가. 이해됐어요? 지금까지 해온 것은 이제 정리를 안 하면 또 안 올라가. 정리만 잘하면 올라간다고. 자, 23번 보세요. 인장. 개공하고 소공이 사용하는 인장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자, 개공하고 소공은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등록된 인장만을 쓰라. 등록된 인장만 쓰라 그랬죠? 맞고. 개인 개공하고 소공 동그라미. 개인 개공하고 소공. 개인들이죠?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입니다. 가족관계 등록부. 주민등록표에 기는 성명. 성명 동그라미.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의 인장. 맞았어요? 맞고. 근데 법인은 이 규격에 맞는 인장이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그리고 이제 법인은 상업 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 동그라미. 대표자 인장 그럼 틀려? 법인의 인장입니다. 법인의 인장. 대표자 X입니다. 주의해 줘야 되고. 맞고. 인장 변경 며칠내 등록? 7일. 맞고. 그 다음에 개공은 중개인이 사용할 인장을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이에요? 등록 신청 시부터 업무 개시. 등록 후가 아니라 등록 후라 말은 등록 처분 시를 말하거든요. 이해되세요? 예. 등록 신청 시부터 언제까지? 업무 개시. 그렇죠. 그럼 몇 번 정답? 5번. 자. 그래서 이제 인장 등록은 이 정도 하면 충분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문제냐? 휴폐업. 휴폐업 관련 문제는 두 문제가 실려 있어요. 근데 휴폐업은 내용 많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그걸 못 잡아서 틀리는 거지, 뭐 내용을 몰라서 틀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24번은 그냥 풀어보고, 25번은 또 설명해 드릴게요. 자, 24번. 휴폐업에 관한 기술로서 가장 옳은 설명을 골라놨어요? 틀린 걸 골라놨어요? 옳은 거. 휴폐업 신고하고 휴업기간 변경 신고서는 별개의 서식일까요? 동일 서식? 동일 서식. 체크마하게 됩니다. 체크마하지 같은 서식으로 되어 있어요. 2번. 휴폐업 변경 재개 셋 다 전자문서 돼? 휴폐업은 방문만 돼. 휴폐업은. 휴업하고 폐업은 방문 신고. 됐어요? 변경하고 재개는 전자문서 돼? 안 돼? 네. 그래서 이제 휴폐업 때문에 틀렸네. 그 다음에 개공이 휴업 신고를 한 후 만료되는 시점에서 재개. 등록한 장에 재개 신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예. 해야 되죠? 그래서 3번이 정답. 4번 보세요. 등록관청에서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발사항은 휴폐업 신고를 받은 경우도 통보사항에 들어가죠? 네. 사무소 이전 신고는 포함되지 않습니까? 포함됩니까? 포함돼. 않는다가 틀렸고. 자, 개공이 휴업하거나 폐업은 언제나 신고? 자, 휴업은 3월 초과. 폐업은? 폐업도 무조건 신고해야죠. 근데 언제나 틀렸어. 사망시는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언제나 틀린 거야. 휴업은 3월 초과할 때만. 이상이 아니라 초과할 때만. 폐업은 사망시는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언제 나가요? 사람 죽이는 거다. 됐어요? 네, 그 말이에요. 25번은 비교해 줄게요. 자, 어디를 보고 있으면 돼? 어떻게? 자연스럽게. 그지? 뚫어지게 볼 필요는 없다. 그러는데 머리 아파 죽겠는데. 그죠? 자, 머리 굴려보세요. 이쪽이 휴업기간 중. 이쪽이 업무정지 기간 중. 그러면 휴업 기간 중에는 폐업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고. 그럼 이 기간 동안에 등록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럼 업무정지 기간 중에도 폐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기간 동안에 등록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결격이에요. 자, 그러면 사무소 관련 내용. 자, 여기는 사무소를 둬야 돼요, 안 둬도 돼요? 둬야 돼요. 여기도 둬야 되고. 또 둘 다 사무소 이전 가능합니까? 여기도 이전 가능하고. 또 휴업 기간 중에는 공동 사무소를 낼 수가 있어, 없어? 있어. 공동 사무소 가능하고.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안 돼. 공동 사무소 멈춰 X. 자, 그다음에 또 하나. 휴업 기간 중에는 등록증 반납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원본 반납해야죠. 업무 정지는 안 합니다. 반납 X. 됐어요? 그 다음에 휴업 기간이 끝났을 때 재개 신고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왜? 등록증 찾아와야 되니까. 근데 여기는 재개 신고한다, 안 한다? 왜? 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니까 할 필요가 없죠? 자, 그 다음에 휴업 기간 중에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사항이 들어가, 안 들어가? 휴업은 들어가죠? 업무정지도 들어가. 등록 취소하고 업무정지는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 등록 취소하고 업무정지 기억 안 나? 기억나, 안 나? 나. 여기는. 네. 자격 취소, 자격증이면 통보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등록 취소하고 뭐만? 업무정지. 그 휴폐업도 들어가죠? 이게 휴업하고 업무정지는 통보사항. 이건 공통점. 됐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슨 하나? 또 하나. 휴업 기간 중에 업무를 하면 안 되죠? 업무하면 어떤 죄지? 아주 좋았어요. 등록증 미개시. 반납해놓고 영업하잖아요. 그러니까 몇만 원? 100만 원이라고 받아. 그럼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하면? 이건 법에서 명문화 돼 있죠? 반드시 취소시킨다. 취소 사유가 있더라도 무등록은 아니라고 아까 이야기했죠? 자, 이거. 그 말에. 그럼 둘 다 간판 철거해? 안 해? 간판 철거 의무가? 둘 다 없어? 사무소 유지해야 된다니까. 그죠? 그럼 간판 철거는 뭐요? 폐업하고 등록 취소, 사무소 이전. 이게 세 가지가 간판 철거야. 자, 문제 들어가 볼게요. 틀린 걸 고르라 그랬죠? 틀린 거. 휴업 중인 개공은 폐업 후 다시 등록할 수 있으나, 맞죠? 업무 정지받은 개공은 폐업하고 등록할 수 없다. 맞고. 자, 휴업 신고 재개할 때는 재개 신고 하죠? 여기까지 맞아. 업무 정지 만료된 자는 재개 신고 해야 돼? D 지문이 틀렸어. 업무 정지는 재개 신고 안 해. D것. 개공이 휴업하고자 할 때는 등록증 반납하죠? 그럼 업무 정지는 반납해? 안 해. 이것도 D 지문이 틀렸고. 휴업하고 업무 정지 기간 중에 둘 다 사무소를 둬야 되고 둘 다 사무소 이전 가능하다. 맞죠? 네. 맞고. 휴업 기간 중에는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이 가능, 불가능? 불가능. 업무 정지 기간 중에도 불가능. 이제 앞에 지문이 틀렸네. 불가능. 자, 등록관청은 휴업 신고 사항과 업무 정지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 맞죠? 공통점. 그럼 휴업 기간 중에 업무하면 업무 정지요? 과태료. 휴업 기간 중에 업무. 과태료. 업무 정지해라, 과태료. 이거. 100만 원 과태료. 업무 정지의 업무는 필치 맞죠? 맞잖아요. 뒷지문은 맞아. 근데 앞지문이 틀렸다. 100만 원이 과태료. 그래서 비교. 그래서 틀린 건 몇 개? 4개. 니은 디귿, 니은 시옷. 4개. 자, 그래서 이제 이 휴업하고 업무 정지 비교 잘 정리를 하시면 돼. 이해되셨어요? 자, 26번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 들어갑니다. 일반 중개는 뭐 어려운 거 없으니까 그냥 들어가고 전속만 이따 설명해 볼게요. 타당을 골라라. 일반 중개계약입니다.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개공은 3년 보관해야 돼요? 일반 중개계약서는 구체적 보관 규정이 없고.
일반 중개에서는 법정 서식이 없고 권장사항이에요. 있는데 권장. 있는데 국장이 권장사항이야. 없다가 틀렸어. 있는데 국장이 권장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거래계약서하고 차이예요. 자, 일반 중개계약서는 세부 작성한 게 맞죠? 뭐가 또 맞아요? 두부. 중개계약서는 무조건 두부. 중개계약서는 무조건 두부. 됐어요? 의뢰인하고 개공. 세부가 틀렸고. 유효기간은 3개월 원칙 맞아. 유효기간은 전속이든 일반이든 3개월 원칙. 이건 맞아. 뒷짐을 맞고 앞에가 틀린 거예요. 자, 일반 중개계약서 필요적 기사는 이침의 규모 들어있죠? 거래 금액 맞아? 거래 금액이요. 거래 예정 금액. 예정 금액. 예정 금액. 자, 5번. 일반 중개계약서 중개대상으로 표시한 중 건축물날에는 방향이 없다. 없어. 중개계약서는 없어. 그럼 어디가 방향이 있어? 확인 설명서. 확인 설명서는 있지만 일반 중개계약서든 전속 중개계약서든 없다. 그 말이다. 무슨 말? 그 말. 저 말이 아니라 그 말. 그 다음에 이제 27번 이 정보 공개사항하고 확인 설명사항이 또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여기서 비교를 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전속을 맺으면 정보망이나 일간신문에 정보 공개하라 그랬죠? 그러면 정보 공개사항하고 비교해 드릴게요. 이쪽이 전속 중개 계약을 맺으면 정보 공개사항이고 이쪽이 무슨 사항? 확인 설명사항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소재지랄지 면적이랄지 구조랄지 이런 기본적 사항은 공개사항이 들어갑니까? 그러면 기본적 사항은 설명사항에도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갑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이 벽, 수, 도, 일 공개해야 되죠? 그러면 여기도 벽수, 도일, 벽면 도배, 수도, 전기, 가스, 도로, 대중교통, 일조소음, 진동, 공개, 확인 설명 들어가? 네. 갖고. 그 다음에 권리관계는 공개해야 되죠? 네. 인적사항은 공개해서는 아니 할 수 있다요? 아니 된다? 아니 된다. 자, 그러면 확인 설명, 권리관계 매수인에게 설명해야 되죠? 네. 그럼 각 권리자 주소 설명, 인적사항도 설명해야 돼? 안 해야 돼? 네. 해야 돼. 전 소유자가 누군지 매수인은 알아야 되거든요. 차이점. 인적사항 차이.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공개사항에 들어갑니까? 들어가요. 그럼 여기도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설명사항에 들어가? 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거래 예정금액. 거래 예정금액도 공개사항에 들어갑니까? 여기도 예정금액이 설명사항에 들어가죠?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공시지가. 공시지가는 공개사항에 들어가되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근데 여기는 설명사항에 있어 없어? 없어요. 그 다음에 두 가지가 더 있죠. 자, 중개 보수, 실비, 금액하고 그 산출 내역. 이건 어디만 들어있어? 확인 설명. 그러면 조세는 조세인데 무슨 관련 조세? 종류하고 세율. 이 두 가지는 어디만 들어있어? 확인 설명. 그러면 정보 공개는 있어 없어? 없어. 네 가지 차이. 됐어요? 근데 이것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공개할 수는 있어.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네 가지 차이. 자, 그럼 이제 27번 들어볼게요. 전속 중개 계약 체결 시 정보망에 공개할 정보 내용이다. 공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거. 벽면 도배는 공개사항 들어가 있죠? 네. 벽수 도일에서 벽.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권리관계 들어있죠? 네. 종류, 소재지, 면적, 구조, 건조 등 특정에 필요한 사항. 기본적 사항입니다. 둘 다 들어있죠? 조세는? 확인 설명. 보수 실비도? 확인 설명. 인적사항도? 확인 설명. 그래서 밑에 세 가지. 닐, 미음, 비읍. 3번이 정답인데 밑에 세 가지는 확인 설명사항에서 나오지 공개사항은 아니다.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됐죠? 그 다음에 28번.
자,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의뢰인 의무, 개공하고 의뢰인 의무사. 개공 의무도 있고 의뢰인 의무도 있잖아요. 그런 걸 골라라. 개공이 공개를 할 때는 며칠이내 문서로서 공개했다는 거 통지? 지체 없이. 공개하는 것이 7일이고 공개했다는 사실은 지체 없이. 이건 지체 없이요. 2번. 전속 중개계약 유효기간 내 개공 소개에 알게 된 상대방과 개공을 배제하고 거래하면 위약금 물어야 되죠. 위약금은 얼마를 물어야 돼?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맞습니다. 위약금은 무조건 해당하느냐. 그래서 해당하는 동그라미 위약금 몇 줄. 위약금은 무조건 해당하느냐. 이해되세요? 이게 정답이고. 그 다음에 3번. 전속을 체결할 개공은 7일 이내에 공개해야 돼. 여기까지 맞죠? 그러면 업무 처리 상황은 지체 없이 통지? 2주일에 1회 이상. 지체 없이가 틀렸어. 2주일에 1회 이상. 자, 4번. 유효기간 내 개공, 다른 개공에 의뢰해서 거래했다. 이것도 위약금 물어야 되잖아요. 세 번째 위약금 있죠. 위약금 얼마 물어야 돼? 해당하는. 50%가 아니라 해당. 위약금 무조건 해당하느냐. 다른 개공에서 의뢰해서 거래한 경우 개공 배제하고 자기들끼리 한 거. 이거 위약금인데 해당하는. 위약금이란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해당하느냐. 됐어요? 그 다음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했어. 그럼 비용을 지불하죠. 그럼 비용은 얼마 범위내서? 50% 범위. 네. 해당하는 금액이 틀렸네. 지불, 비용 지불. 비용 지불, 지불 동그라미. 이제 이것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스스로 발견했을 때 이것은 해당하는 금액이 아니라 50% 범위. 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29번. 정보망. 거래정보사업자. 옳은 걸 골라라. 자, 거래정보사업자는 법인 개공 중에서 지정한다. 맞아요? 법인도 가능하고 개인도 가능하고 개인 개공도 가능하죠. 근데 법인 개공은 안 돼. 왜? 겸업이 걸려서.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바는 지정받으면 지정 취소될 수 있다. 맞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정답. 지정 취소는 재량이요. 할 수 있다. 맞고.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받기는 정보망 가입 이용 시장 개공 수가 500명이고 2개고 20인이요 30인. 30. 그럼 어떻게 한결했어요? 5, 2, 3. 500명, 2개, 30. 헷갈리니까 5, 2, 3 이렇게 한결했어요. 4번 거래정보사업자는 의뢰인으로부터 의뢰인 받는 정보를 공개해요. 개공으로부터. 개공. 의뢰인 먼스 X. 자. 5번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때는 1년 이내에 정보를 설치 운영하지 않으면 지정 취소된답니까?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 지정 취소는 재량이야. 이 앞뒤에 나온 문제와 비슷하죠. 그래서 흔들리면 안 돼. 이 거래정보사업자가 의외로 수험시험에 자주 틀리더라고. 근데 거래정보사업자 꼼꼼하게 정리해야 돼요. 내용 많지 않잖아요. 이것도. 그래서 정리. 그 다음에 또 금지행위도 매년 나오고 있죠. 자, 금지행위 보세요. 금지행위 뭐요? 자,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하라 하지 말라. 무등록업자 협조, 보수 초과, 거짓된 언행, 관련 증서, 직접 거래하고 쌍방대리, 투기 조장 있죠? 그러면 위에는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1년. 밑에는 3년하고 1천. 그러면 공통 제재가 임치, 필치? 임치. 서공은 자격? 정지. 자, 그러고. 그럼 이제 주의할 거, 하다 많이 해서 이제 주의할 거 몇 가지만 설명하고 문제 들어갈게요. 여기서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한 것이 금지행위라고 지금 나와 있죠? 그러면 이것은 누구하고 한 거예요? 의뢰인하고 한 거예요? 의뢰인이 아닌 자하고? 아니, 1번. 의뢰인이 아닌 자란 것이 머릿속에 항상 박혀 있어야 돼. 왜? 의뢰인하고 하면 직접 거래가 되잖아요. 1번은 계속 물건 사들인 거 있잖아요. 의뢰인한테 사들인 게 아니에요. 의뢰인에게 사들이면 한 번 사도 직접 거래야. 이건 여러 번 해야 걸리잖아요. 1번은 항상 의뢰인이 아닌 자라는 게 못이 박혀 있어야 되고. 또 하나 주의할 것은 매매업을 금지시키고 있죠. 그러면 임대업은 금지 행위예요? 아니에요. 그럼 임대업은 할 수 있다는 소리죠? 근데 아까 법인은 임대업 못 하잖아요.
그건 겸업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금지행위 때문에 못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개인 개공들은 임대업도 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왜? 이거 아니다라는 것은 금지행위가 아니다 이 말이야. 이해됐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주의.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주의할 것이 뭐냐면 무등록업자하고 협조하는 것 자체만으로 금지행위입니까? 협조해서 거래까지 끝내줘야 금지행위야. 협조하는 것 자체는 거래하고 안 하고는 별개 문제야. 그러니까 무등록업자 같이 놀면 걸려.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주의할 것이 쌍방대리는 못하게 돼 있죠. 그런데 계약 이행과 관련된 쌍방대리 있잖아요. 중도금, 잔금, 등기 이전. 이건 계약 이후 문제잖아요. 이건 쌍방대리에도 걸려 안 걸려? 안 걸려. 계약 이행 행위, 중도금, 잔금, 등기 이전과 관련된 쌍방대리는 금지행위 아니에요. 이거 주의. 됐어요? 그리고 우리 법에서는 이 두 가지는 허락을 받아도 돼, 안 돼? 안 돼. 허락을 받아도 직접거래 쌍방대리 하지 말라. 근데 민법에서 허락받으면 되잖아요. 자기계약 쌍방대리. 기억나? 예. 근데 우리 법에서는 허락을 받아도 무조건 금지행위. 됐어요? 그리고 배우자 물건을 중개하면 금지 행위예요? 아니에요. 친척 물건 중개만. 아니에요. 그럼 다른 개공을 통해서 사거나 팔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건 사고 팔 때 다른 개공을 통해서 사고 팔면 돼. 이해됐어요? 자, 그럼 문제 들어가 볼게요. 주의할 거 다 설명했어요. 금지행위에 해당한 모두 골라라. 하나만 고르는 게 아니라 모두 골라라. 자, 하나씩 분석할게요. 개공갑이 의뢰인 을에게 임야의 매수 의뢰를 받고 경기도 용인시에는 특정 임야를 매수하면 1년에 2배 가격으로 되팔아주기로 제안했다. 이건 뭐요? 거짓된 언행 적으세요. 여기에 걸려. 거짓된 언행. 거짓된 언행. 여기. 거에 걸린다고. 자, 니은 개공갑은 아파트 분양권 매매를 업. 금지 행위예요, 아니에요? 금지 행위. 분양권은 건물하고 똑같죠? 1번에 걸려, 1번. 1년하고 1천. 분양권은 중개할 수 있다는 것이지 계속 사들이면 걸려. 주의. 그 다음에 개공갑이 을병과는 매매계약을 중에서 을병 모두 출장기금과는 양당사 위임받고 매매했다. 이건 뭐대요? 쌍방대리. 적었어요. 쌍방대리. 걸려. 자, 니을 개공갑은 의뢰인 의리 매수 의뢰한 매수 대상으로 매매계약을 성립 대가를 법정 보수 왜 했던 거라며. 왜란 말은 법정 보수 받고 또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공유 지분을 더 받았으면 걸려 안 걸려? 걸려. 초과 보수. 초과 보수라고 적어봐. 걸려. 그 다음에 미음 개공갑은 매도 의뢰인 을을 대리하여 매수 의뢰인 병과 거래계약을 체결했다. 이건 뭐야? 일방대리. 한쪽만 대리를 받았잖아요. 일방 대리는 금지 행위 아니야? 아니에요. 이건 답이 아니에요. 금지 행위 아니고. 비읍. 개공갑은 을의 상가 분양 대행해주고 상가 분양 대행 보수를 한도를 초과해 받았다. 이건 금지 행위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건 겸업이죠, 겸업. 보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초과 보수 안 걸려. 자, 개공갑은 배우자 건물을 중개했어. 금지 행위 아니야? 아니고. 자, 의뢰인 A가 택지된 매도를 개공갑에게 중개 의뢰한 경우 개공을은 갑 개공 중개로 택지를 매수했어. 그러면 다른 개공을 통해서 사들였다는 소리죠? 금지 행위다 아니다? 아니고. 자, A 대리인 B로부터 택지 매도해 달라는 의뢰를 받는 개공을을 끌어들여서 같이 샀어. 돈이 부족한 게 친구 을 그러면 금지 행위 아니야? 갑은 직접 거래요. 을은 직접 거래 아니고. 직접 거래라고 적었어요. 의뢰인하고 거래하면 무조건 무슨 거래? 직접 거래. 그러면 금지행위 되는 거 몇 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다가 지읒. 5개. 자, 쉬워, 어려워? 되게 쉽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 걸 기념해서 어떻게 해야 돼? 금지행위도 무조건 시험 나와. 잘 공부를 하셔야 돼.